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ITQ 엑셀 모의고사 6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보시면은 우선 제1작업의 조건이 있죠. 글꼴에 도둠 11포인트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파일 메뉴에서 옵션에서 도둠의 11포인트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3으로 시트 수는 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기본 지금 도둠 11 원래 돼 있으니까 다른 메시지 안 나오죠. 그럼 이제 다음 작업으로는요, 시트 1번, 3번까지 모두 선택할 거예요. Shift 버튼 눌러주시고 밑에 시트 이름을 클릭을 해서 해주면 모두 선택됐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모두 컨트롤 A를 눌러도 돼요.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홈 탭에서 맞춤으로 가셔서 가로와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럼 이제 블록 설정 없애주시고요. 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머리끝에서 이제 전체 선택됐죠. 그 다음에 열너비 선택하신 다음에 1 지정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시트 1, 2, 3 모두 다 A열은 열너비가 1로 됐죠. 자, 시트 1에서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제 1작업 그리고 시트 2도 제 2작업 시트 3도 제 3작업 이렇게 3개를 모두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제 1작업으로 이제 와주세요. 그 다음에 열너비 지정했으니까 A열 계속 블록 설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제 1작업 하기 전에 이제 파일 저장을 하셔야 되죠. 내 문서 폴더에서 ITQ 폴더 찾아가서 여러분 수험번호 8자리로 지정해 주시고 하이픈 자신의 성명 이렇게 지정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제일 위에 방금 저장한 파일 이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 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계산 값계산으로 작성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B4부터 출력 형태가 그렇게 관리번호부터 입력이 될 거예요. 그 위에 건 좀 놔두시고요. 내용 여러분들 그대로 입력을 해줘 보세요. 저처럼 내용 모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너비 조절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다 열너비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행 높이도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다 해주세요. 열너비 조절 안 하면은 이런 시작일 같은 경우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저희 조건 첫 번째 보면은 글꼴 뒤에 보면 정렬은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청 인원 쪽과 기간 쪽 그리고 비용에 관련된 이 부분은 모두 다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콤마 쓰는 것도 귀찮다 싶으면은 이거는 회계 서식으로 이거를 바꿔줘 버리시면 이렇게 기호 없음으로 해서 해놓으시면 콤마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콤마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여기에 서식은 모두 날짜 서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테두리 지정하기 전에 셀 병합을 할 건데요. 캠프 평균 기간이 나와 있는 곳 지금 출력 형태 보시면 B13에서부터 D13까지 이렇게 3개 셀이 합쳐져야 되죠. 다시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3개 셀이 합쳐지도록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캠프명이 나타나는 곳 이곳은 2개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시작일 제일 밑에 보시면 F13에서 14 이 부분도 위아래로 2개의 셀이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컨트롤 눌러서 블록 설정 그 다음 홈 탭으로 가셔서 여기에 맞춤해서 여기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블록 설정이 된 곳만 이렇게 합쳐지는 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으로 우선 색상 먼저 바꿀까요? 관리번호라고 되어 있는 B4부터 J4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캠프명과 신청인원, 시작일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것 주황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색깔을 주황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 줄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 블록 설정할 건데요. 지금 두꺼운 그 테두리 선이 있는 거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B4에서부터 J4까지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부터 J12까지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부터 J14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홈탭 글꼴에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굵은 상자 테두리라는 거 한 번 더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두 다 테두리가 출력 형태처럼 지정이 되죠. 이제 위쪽에 제목 작성할 건데요. 여기 높이만 살짝 좀 조절을 해줄게요. 자, 이 정도로 해 놓으시고 삽입으로 가셔서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찾아야 되겠죠. 도형에서 사각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이 지금 G 살짝 넘어갔죠.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텍스트 편집에서 바로 글자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글자는 홈탭에서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에 대한 거 도둠 24포인트 지정돼 있죠. 도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선택 그리고 24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검정색으로 지정되어 있죠. 검정 굵게니까 진하게 속성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 도형에 대한 거 채우기 노랑하라고 되어 있죠. 자, 서식 가기 전에 이쪽에 채우기 그냥 노랑 해주시고요. 서식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은 오프셋 가운데 돼 있죠. 도형 효과 그림자 바깥쪽은 오프셋 가운데라는 거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요거는 이제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옆에 결제에 관련된 거 결제란 만들어야 되는데 그림 기능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하고 상관없는 이쪽 L17 정도에서 결제부터 옆으로 4개 다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18 그 행에 대한 거 있죠. 조금만 이렇게 넓혀주세요. 그래야지 그 모양처럼 좀 넓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제에 써있는 L17에서 L18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셀 속성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테두리 쪽 여기 맞춤 쪽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 병합 그리고 옆에 방향은 글자가 세로로 써지도록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쉬프트 누르고 여기 클릭해서 모두 다 선택됐죠? 여기 테두리 모든 테두리로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홈탭에서 복사 누른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오케이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위치와 크기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이 끝났다면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워야 되죠. 17과 17행에 대한 것 모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요. 이제 유효성 검사에 대한 거 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여기도 이 셀 합치기 해야 되는데 아까 빼먹고 안 했네요. 그러면 바로 하신 다음에 그냥 홈 여기에서 바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유효성 검사 할게요. 선택되어 있죠. 스피치가 여기 데이터 탭 눌러주시고 그 다음 데이터 도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데이터 유효성 검사 실행 그 다음에 모든 값 해주시고요. 목록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원본에 대한 거 거기 보면 셀의 캠프명 C5에서 C12까지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선택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셀렉트 바 나타나서 클릭하면 캠프명들이 이렇게 모두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지시 보시면은 셀 서식 지정해야 되죠. G5에서 G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셀 서식 컨트롤 1키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표시 형식에서 바로 사용자 지정 갈까요? G 표준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그냥 1이라고 입력을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1이 붙어서 표기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E5에서 E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 여기 이름을 지정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하셔서 신청 인원이라고만 입력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여기에 신청 인원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함수식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있나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이 밑에 있는 이쪽 대각선 지정 안 했죠? 컨트롤 1키를 눌러 주시고요. 테두리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실선 돼 있는 상태에서 대각선 지정 확인해 주시면 이제 완료됐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해야죠. 장소에 해당되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1번의 장소에 대한 조건을 보시면은 서울 글자가 1이면 경기도, 2 대전, 3 서울 이렇게 하는데 추주함수 미드함수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수식 입력줄에 이퀄 써주시고 추주함수와 미드를 써서 이렇게 나타나는 가운데 글자 찾아서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 대전, 서울로 입력하도록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모두 입력이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2번에 해당되는 곳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 그러면 또 여기도 이퀄 써주시고요. 조건 보셔야죠. 신청 인원 순위에 대한 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내림차순 순위로 구해라. 랭크 함수 쓰라고 되어 있죠. 랭크 함수로 내림차순 하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각각 등수가 이렇게 표기가 되죠. 이제 3번 쪽에 커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 조건 보셔야 되죠. 캠프 평균 기간 구하는 거예요. 에버리지 함수 사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는 그냥 엔터 한번 하면 되죠. 여러 셀 블록 설정 안 했으니까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4번은 리더십 과정 전체 인원수 지정하는 거죠. 먼저 이퀄 써주시고 어떤 함수 써야 되나 보세요. dsum 함수와 and 연산상자 사용해서 뒤에 명이라는 글자가 입력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dsum 함수 써주시고 뒤에 and 써주시고 명 써주시고 엔터 누르면 구해진 52에 명까지 이렇게 글씨가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해당되는 곳 여기 I14에 놔두시고요. 이퀄 먼저 써주시고 내용 확인해 보세요. 신청 인원은 G14셀에서 선택한 캠프명으로 신청 인원 명수를 구하는 거죠. vlookup 함수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신청 인원이 총 몇 명인가 이렇게 나타나요. 다음 이제 6번 시작일 쪽에 커서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퀄 해 놓으시고 문제를 보면 G14셀에서 선택한 캠프명 시작일을 구해서 결과값을 연도 4자리, 그 다음에 달, 월은 각각 2자리 형식으로 표시를 해라. 그 다음에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고요.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시작일이 41484에서 연도 표기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세요. 컨트롤 1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날짜로 첫 번째 이거 4자리, 2자리, 2자리 이렇게 나오도록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날짜가 바뀌어서 보여지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 지정할 거예요. 신청 인원이 30 이상인 자료 행 전체에 빨강색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30 이상인 거 보면 여기하고 이렇게 세 군데네요. 이 행이 빨간색 적용되면 되는데요. 조건부 서식 시작을 할게요. 우선 B5에서부터 여기죠. 그 다음에 J12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주시고요. 스타일 그룹으로 가주세요. 조건부 서식 있죠? 여기에서 새 규칙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유형 선택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수식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이제 조건 거기 나와 있는 걸 해주는데요. 자, 앞에 지금 이 2라는 건 안 바뀌고 행만 순서대로 바뀌면서 이거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2 그리고 5행에 대한 이 값이 3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30 이상인 경우를 찾는 거죠. 이 경우엔 서식 빨강색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빨강 선택 확인 그리고 이제 확인해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30 이상인 이 3개만 행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죠. 이제 제 2작업인 목표값 찾기 및 필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 2작업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제 1작업에서 복사해야죠.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C로 복사. 제 2작업에서는 B2셀 선택을 해주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바로 붙여넣기 있죠. 홈 탭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러주시고 열너비 조절 이렇게 맞춰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조건에 따라서 B11에서 G11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셀 병합하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해서 맞춤 탭에서 여기서 맞춤 그룹에서 클릭하면 바로 가운데 정렬까지 되죠. 여기에 이제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제 다음 옆에 H11 쪽에 커서를 놔 주시고요. 거기에 지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리더십 과정 신청 인원 평균을 구해라. 그런데 사용은 the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equal 써주시고 the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바로 이렇게 값이 나오죠. 이제 테두리 지정해야 되는데요. 11행 이렇게 모두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1 눌러서 테두리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테두리에서 그냥 굵은 상태로 바로 지정할게요. 왼쪽 그리고 오른쪽 밑에도 돼야죠. 아래쪽 확인해 주시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에서 지정되죠. 가운데도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죠. 그러면 역시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해야 돼요. 그 신청 인원 평균이 18이 되려면 캠프의 신청 인원이 몇 명이 돼야 하는지 찾아야 되죠. 현재는 17.3333이니까 18이 안 된 상태잖아요. 목표값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H11셀 저처럼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도구 그룹 있죠. 여기에서 가상 분석이라는 거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목표값 찾기 또 클릭. 그리고 이제 수식 셀은 H11이고요. 찾는 값을 해줘야 되죠. 자, 18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값을 바꿀 셀은 어디예요? 여기 이 3셀 가야죠. 2, 3 여기에 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목표값 이렇게 찾아졌다 하면서 확인이 되고요. 여기 18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이 3셀에 대한 것 값도 변경이 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원 이 숫자가 한 사람 두 사람이지 뭐 1.5사람 그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소수점 필요 없죠. 컨트롤 1 눌러서 일반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도 소수점이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저희 홈 탭에 보시면은 여기 소수점 없애는 거 있어요. 한 칸씩 이거를 한 번씩 눌러줘서 이렇게 소수점 밑에는 필요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고급 필터 있죠. 과정이 과학이거나 기간이 4인 자료에 데이터만 추출해라. 조건 위치는 B14 쪽에서 시작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과정과 기간을 컨트롤 눌러 복사해서 컨트롤 C 했죠. 그러면 B14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과학이라고 해야 되죠. 과학이거나니까 end는 아니죠. 그러니까 옆에 말고 바로 밑에다가 기간에는 4 이상이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B2에서부터 H10까지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을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라고 해 주시고요. 목록 범위 B2에서 H10까지죠. 조건 범위 B14에서 C16까지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시고요. 복사 위치는 이제 B18에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4개가 나타나죠. 과학이거나 기간이 5일 이상인 거 이렇게 해서 4개 나타났고요. 표 서식 같은 다른 설정 없죠. 그러니까 제2작업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작업 해야 되죠. 정렬 및 부분합인데요. 제1작업부터 다시 또 복사를 해야 되겠죠. B4에서부터 H12까지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제3작업에 B2셀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홈 탭 가서 클립보드에서 붙여넣기 밑에 클릭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조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 부분합을 보면 출력 형태처럼 하는데 그 출력 형태 보면은 과정을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죠. 새롭게. 그래서 D2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렬 및 필터에서 여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히읗 기역 있죠.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체험, 리더십, 과학 이렇게 그 정렬이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 표 안에 있는 B2, B2에서부터 H10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놔주세요. 저희
기존에 했던 거는 그냥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놔뒀죠. 자, 그러면 저는 그냥 과정해 놓고 작업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윤곽선 그룹 있죠? 제일 오른쪽 끝에 부분합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관리 번호는 캠프명의 개수와 비용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에서는 과정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저희 방금 정렬했던 그 부분이죠. 사용할 함수 첫 번째로는 이제 개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비용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건 없애주시고요. 캠프명만 체크되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체험 개수라고 리더십 개수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다시 한번 부분합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비용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평균 선택. 이번엔 캠프명이 아니고 비용에 관련된 거 해야 되죠. 그래서 비용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면 안 되죠. 없어지면 안 되고 다시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되니까 체크 없애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평균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거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윤곽선이 나타나고 있죠. 이 윤곽선 지우시오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룹 해제 눌러주시고 윤곽선 지우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출력 형태처럼 맞추라고 되어 있죠. 너무 붙어있는 이 디열은 살짝 이렇게 띄워져서 열 너비를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죠. 자, 저장도 중간중간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작업 이제 보시면 그래프 작업이죠.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대로 해야 되는데 출력 형태 보니까 묶은 세로 막대형에 나중에 또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추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스피치부터 우주과학, 자연학습, 제일 끝에 지질탐구까지 하는데 총 6개의 데이터만 갖고 사용을 하고 있죠. 저희 지금 데이터는 보시면은 6개가 아니고 더 개수가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피치부터 이제 작업을 하죠. 우주과학도 작업을 하죠. 그리고 자연학습도 하고 인성개발까지는 그대로 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까지 캠프명이라는 이름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범례를 보세요. 신청 인원과 비용이죠. 그러면은 신청 인원 블록 설정해 주시고 비용도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이제 프리젠테이션과 지질 탐구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신청 인원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비용까지 마무리해서 다 작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 삽입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세로 막대형 클릭해서 세로 묶은 세로 막대형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제 1작업이 아니죠. 자, 차트 이동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새 시트 선택해 주시고 제4작업 이렇게 하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제4작업 시트명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럼 이제 4번 탭에서 작업을 할게요. 조건의 4번을 보면 이 차트에 대한 거, 자, 디자인 탭 이거 선택 그냥 클릭 한번 하니까 디자인 탭으로 왔죠. 여기 디자인 탭에서 차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1번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트의 스타일은 스타일 5번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자, 스타일 5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한 거 마우스 오른쪽에서 차트 영역 서식 바로 나왔죠. 여기에서 지금 저희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질감은 저희 지시대에 있는 게 파랑 박엽지죠. 선택해 주시고 닫기 눌러주세요.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글꼴 수정할 수 있도록 나오죠. 저희 지금 지시되어 있는 게 도둠이라고 되어 있죠. 도둠 선택해 주시고 글자 11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 대한 것 채우기 흰색이죠. 그림 영역 서식 채우기는 단색으로 해서 색깔 흰색 선택 닫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6번에 해당되는 제목 서식 지정해야 되죠. 제목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존 글자는 지워버리고 새로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글자에 대한 거 굵게 속성 지정되어 있죠. 도둠에서 글자 크기만 20포인트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채우기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되어 있죠. 저희 그냥 테두리는 서식 탭 가주셔서 여기에서 윤곽선의
저희 그냥 파랑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지정하면 이제 끝이 나죠. 이제 축 제목 지정을 해야 돼요. 출력 형태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축 제목을 하려고 보니까 왼쪽에 기본 축만 되어 있죠. 오른쪽 보조 축이 아직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 지금 출력 형태에서 보시면 7번에 서식 있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먼저 한 다음에 축 제목에 대한 것도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비용 계열이라는 거 마우스 가져가면 이름 보이죠? 비용이라는 거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저희 디자인 탭 가서 차트 종류 변경 왼쪽에서 요 클릭을 해 주시고요. 꺾은 선형 있죠? 여기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면 우선 선택해서 바로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한 번에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셔야 전체에 대한 거 이 계열 서식을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보조축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가 모두 보조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오른쪽에 보조축에 대한 눈금 단위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제 서식에 레이블 지정하는 거 신청 인원 계열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전체 다 지정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레이블 그룹 있죠.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선택 그 다음에 바깥쪽 끝에 이 위쪽에 나타나게 살짝 그림 보이죠. 이걸 해주시면 여기 총 6개가 모두 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거 먼저 그냥 같이 해버릴까요? 이 눈금선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 축에 눈금선 있죠? 여기서 기본 가로 눈금선 기타 기본 가로 눈금선 선택하신 다음에 선 스타일을 여기를 파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바뀐 거 보이고 있죠? 이거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아까 6번의 제목 서식에서 안 했던 축 제목 지정할 거예요. 왼쪽부터 이 위에 나타나는 단위 명 지정할 건데요. 레이아웃의 레이블 그룹에서 우선 축 제목 있죠. 이 4개 중에 저희 세로 기본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 축 제목 여기에서 가로로 써지는 글자 선택을 가로 제목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단위원에서 단위 명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위치를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한 이거 보조축이죠. 보조축에 대한 것도 지정해야 되니까 축 제목 선택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아니 보조 세로 축 제목 역시 가로 제목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축 제목 이거 지워버리시고 단위 이번에는 원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높이 이거 좀 같이 맞춰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지정할 거는 범례 지정을 해야 되죠. 출력 형태처럼 저희 지금 신청 인원에서 명이 2글자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 선택할 건데요. 데이터 그룹 우선 가주세요. 네, 데이터 탭이 아니고 여기 디자인에서 데이터 그룹에 여기 있죠. 여기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법리 항목에서 신청 인원 명 있죠. 선택 편집 그냥 글자 그대로 신청 인원 입력 써주시고 확인. 비용은 따로 바꿀 필요 있나요? 비용도 이제 원을 지워야 되겠네요. 비용 써주시고 확인 이제 확인 이러면은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제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는 이 그림 영역 여기 공간에 2013년 신설 과정 나와야 되죠. 그래서 삽입해서 여기서 도형을 새로 넣을 거예요. 클릭 먼저 해주시고 도형 여기에서 설명선 밑에 있죠. 저희 지금 넣어야 되는 건 타원형 설명선이죠.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노란색 이거는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을 입력할 건데요. 글자는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돼야죠. 홈 탭에서 맞춤에서 가로 세로 정렬되도록 해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색깔 지정 따로 지시 안 돼 있죠. 여기 글자 눌러서 자동 그냥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지금 배경 색상도 따로 지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자동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흰색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죠. 글자 혹시 도형했을 때 너무 이렇게 작게 하면 잘려 보이거나 밑으로 내려가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생각해서 글자는 다 보이게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완료됐다면 여러분들 저장해 주시고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출력 형태랑 보고 틀린 거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돼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엔 모의고사 7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